네, 안녕하십니까, 홍조식입니다. 자, 에코프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이제 5일선 위에서 지금 계속해서 20일선 돌파를 하기 위해서 안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은, 자, 오늘 6월 2일자로 에코프로 기사를 보면은 개미들의 에코프로 사랑 끝나가나 매수세 약화. 매수세가 약화됐다는 것은 이제 살만한 사람들은 다 샀고, 개미가 사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주가가 떨어져요. 자, 왜냐면은 여태까지 개미들은요, 에코프로가 장대양봉으로 쏟고치거나 막 올라갈 때 그때 산다고요, 항상.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요렇게 지난 4월 달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월 달이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월 달입니다. 자, 기사 내용은 4월 달까지는 많이 샀는데 5월 달에는 별로 안 샀다. 한 달치를 갖다가 결산을 내 보니까 4월 달에 많이 사고 그 다음에 3월 달에도 물론 이제 많이 사고 주가가 막 올라갈 때 개미들은 보통 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개미가 많이 샀던 가격대가 거래대금이 최고로 터졌을 때 이때입니다. 70만원 위에서 70만원 80만원 갈 때 다 70만원 위에서 이때 많이 사요. 그리고 나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은 개미들은 무서워서 못 삽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 보면은 장대 양봉으로 쏟구칠 때 이렇게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올 때 이때 많이 사거든요. 막 불나방처럼 올라가는 거에 따라잡는 게 거의 개미들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다 이때 삽니다. 최고로 많이 사는 때가 항상 이때예요. 카카오도 그랬고 삼성전자도 그랬고 항상 9시 뉴스, 8시 뉴스에 나올 정도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개미들이 주식하는 사람들이건 주식 안 하는 사람들도 에코프로를 알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알고 또 카카오를 알고 이렇게 됐을 때가 가장 개미들이 많이 샀을 때예요. 그러니까 뉴스에서는 이때는 막 올라가는데 개미들이 어디서 샀냐면 이 꼭대기에 사거든. 다 이 꼭대기에서 사요. 예. 그리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절대로 개미들은 이런 데서는 못 삽니다. 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희한하게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사는데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떨어지면 떨어질 때 사야 되고 올라갈 때는 팔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주가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떨어질 때는 무서워서 못 삽니다. 희한하게 올라갈 때 70만원 80만원 되면 무슨 용감한 용기가 생겨서 사는지를 모르겠지만 이때는 항상 장밋빛 전망이 나옵니다. 그죠? 장밋빛 전망이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항상 아시겠지만 장밋빛 전망이 나올 때는 매도의 신호고 그리고 나서 보통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그때가 매수의 신호입니다. 자, 에코프로 개미들 약세됐다고 5월달 한 달 동안 이때서부터 이때까지가 5월달인데 5월달에는 에코프로가 떨어지기만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50만원까지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지만 옆으로 깁니다. 횡보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에코프로에 대한 관심이 뚝 떨어져요. 에코프로를 찍어서 열심히 조회수를 올리던 유튜브들도 5월달 돼서 횡보하기 시작하면서 옆으로 가니까 에코프로 안 찍습니다. 왜냐? 유튜브 조회수가 그만큼 안 나오잖아요. 유튜버들은 이게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조회수가.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슬슬 안 찍어서 요즘 보니까 거의 안 찍습니다. 저만 찍습니다. 자, 왜냐? 이때부터 개미들이 다 살 사람들은 저 꼭대기에 다 샀어요. 지금은 이제 안 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기사가 나는 거예요. 에코프로 사랑 끝나가나 매수세 약화. 자, 개미가 안 사고 이제 개미는 이제 더 이상 안 사. 그러면은 누가 사요? 세력이 사야죠. 세력이 사야 주가는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하나가 에코프로를 개미가 사서 올렸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아닙니다. 에코프로 올리는 강력한 세력이 있어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카카오도 그렇고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시장의 주도주 누가 보더라도 시장의 최고의 대장주는 강력한 세력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세력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쭉 올리다가 피크 딱 찍을 때 요 마지막 불꽃 슈팅 요것만 개미가 개입을 합니다. 왜? 요때는 개미들이 사게끔 둬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위에서 막 팔죠.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카카오를 끌어올렸던 강력한 세력, 에코프로를 올렸던 강력한 세력이 있고 이 세력이 공매도 세력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이 최근에 수익이 난 상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얘네들도 수익이 났으니까 팔면은 그 다음에는 주가가 반등을 주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주식 초고수는 지금 산다 이거예요. 빠질 만큼 빠졌나? 에코프로의 매수세. 개미들은 안 사지만은
주식 초고수는 산다. 자, 이 기사가 또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보면은 고수의 1픽. 그래서 이제 5월 말일자로 보니까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 이런 게 지금 매수 상위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기사도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에코프로가 지금 어떻게 주가의 분석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잘 보세요. 주가가 어떠한 지지 라인을 지지를 하면서 갑니다. 자, 지금 에코프로는 5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50만 원이 여기에요. 요게 5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입니다. 라운드 피겨는 땡땡으로 끝나는 가격이에요. 50, 40, 뭐 45 이런 식으로 60, 70 이렇게 5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딱 찍고 50만 원 안 깨요. 그 사이에 저 밑에서 지금 누가 올라오냐면은 60일선이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죠? 그러더니 어느덧 60일선이 요 5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뚫고 이 60일선이 올라왔어요. 그죠? 이렇게 쭉 올라와서 지금 이 60일선을 주가가 안 깨고 딱 버팁니다. 자, 60일선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리고선 항상 이 에코프로가 올라갈 때 어떤 선이 기준이 돼서 올라갔습니까? 단기 이평선인 5일선, 10일선을 기준으로 가면서 밑에 뭘 깔고 가냐면 21선을 깔고 가요. 이게 노란색 선이 요게 21선이에요. 자, 보통 21선이 한 달치를 갖다가 나타내기 때문에 보통 21선을 생명선, 뭐 기준선 이렇게도 부르기도 해요. 21선이 우상향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60일선 위에 주가가 있을 때는 아주 상승 추세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1선을 깨고 내려왔는데 깨고 내려왔더니 21선이 이렇게 우하향으로 꺾여.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꺾여서 이제 내려가 이렇게.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다. 이렇게 봐요. 요거는 근데 단기라는 앞에 단서가 붙는 거예요. 단기 하락 추세고 전체적인 추세는 상방이냐 하방이냐 눌림목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요거의 기준은 60일선 같이 중기 이평선 60일선이 중기 이평선이고요. 요 밑에 121선이 이렇게 밑에 우상향 돼가지고 버티고 있습니다. 요게 장기 이평선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중기 이평선을 나타내는 60일선을 안 깨고 지지를 한다는 것은 중기적으로는 아직 상승 추세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게 바로 차트에 없는 거. 그게 바로 요 중심선입니다. 요 핑크색 선으로 딱 돼 있는 거 있죠. 요 핑크색 선으로 딱 직선으로 지금 표시되고 있는 요 선이 바로 중심선입니다. 그래서 요 중심선은 전체적인 차트를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승 추세냐 아니면 지금 하락 추세냐 그거를 딱 나타내는 건데 중심선보다도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고요. 중심선보다도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예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차트를 단기적으로도 보고 중기적으로도 보고 장기적으로도 보고 또 전체를 놓고서도 보고 이렇게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심선 위에 있으면 주가라는 게 항상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잔 파동을 여기 파동이 작게 쭉 오르다가 조금 내리고 또 쭉 오르다 조금 내리고 이렇게 가는 건 잔 파동이고 크게 보면은 이렇게 가지만은 크게 보면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한 번씩 크게 내렸다가 가는 경우는 장기 파동이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내린다 하더라도 이거 봐요. 이렇게 내린다 하더라도 많이 내렸어요. 그죠? 80만 원에서 8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내렸으니까 거의 한 40%가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그죠? 고점 대비해서 40%가 빠졌으니까 거의 반토막이 난 거예요.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심선보다도 위에 있으니까 이런 자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눌림목 자리가 되는 거고요. 주가가 빠졌다가 쭉 빠져가지고 여기서부터 눌림목입니다. 이 눌림목이 될 수 있는 게 중심선보다 위에 있으면은 눌림으로 보고 갈 수 있다는 거고 중심선보다 아래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여기 눌림목이 아니고 그냥 하락 추세인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바닥을 닫고 나서 나중에 추세를 줄지언정 이거는 하락 추세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에코프로는 지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아직 안 죽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중심선이 그래서 이 급등주를 하던 이 지금 에코프로도 급등주예요. 예, 우량주지만 급등을 했으면은 급등주인 거예요. 자, 카카오나 삼성전자가 시가총액도 크고 그렇죠. 근데 봐봐요.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2020년에서 21년 코로나 최전성기 때 요때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갑니다. 막판에. 그러면은 삼성전자 막판 요렇게 갔을 때는 뭐예요?
요 때는 급등인 거예요. 예. 왜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하루에 10%씩 계속 올라갔어요. 이러니 개미들이 원래 주식이 이런 줄 알고 들어왔대요. 이때 9만 원 할 때. 그래가지고 물타기를 거듭해서 지금 다 8만 원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8만 원까지 올라가야 개미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 열심히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도 자, 그런 것처럼 에코프로도 열심히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 기간을 거쳐서 반등이 한번 나올 것이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 바로 이렇게 낀봉, 이제 낀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낀봉이라는 것은 주가가 횡보를 하면서 21선 또 61선 요런 이평선이 짱짱하게 쫙 서로 만나요. 그럼 요 안에 주가가 요 안에서 이제 이격을 줄이면서 다 밀집을 한 다음에 이렇게 딱 요 사이에 끼어 있어요. 이렇게 21선과 61선 사이에 캔들이 안에 있을 때 마치 고무공이 얌체공 아주 탱탱볼 고무공이 이렇게 딱 이렇게 방망이에 야구 방망이에 딱 끼어 있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누르는 힘, 이렇게 누르는 힘 이게 세죠. 그러면 이 공이 어떻게 돼요? 어디론가 이제 다 와서 꾹 누르니까 이렇게 찌그러지다가 뿅 하고서 어느 순간은 튀죠. 이 위쪽으로 튀면은 상방으로 튀는 거고요. 요 아래로 떨어지면은 하방으로 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의 방향성이 나올 때가 다 됐다 이겁니다. 요게 방향성이 나오는 게 상당히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1차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21선을 돌파하잖아요. 오늘 21선을 살짝 장중에 돌파를 했다가 윗꼬리를 달아요. 다른 2차전지 종목들은 바닥에서 지금 에코프로가 슬금슬금 올라오니까 그동안 많이 빠졌던 2차전지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반등을 주는 지금 시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죠?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반등을 조금씩 주고 있지만 에코프로는 지금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면은 봐요. 내려가면은 61선에서 요거 봐. 크게 봐요. 이거 봐. 61선에서 요렇게 내려오니까 그죠? 요렇게 내려오니까 아래 꼬리를 요렇게 달죠. 여기 내려왔다가 꼬리를 요렇게 답니다. 그죠? 예. 거꾸로 또 요렇게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윗꼬리를 달고 요렇게 내려와요. 그죠? 그 뜻이 뭐예요? 내려가면은 밑에서 지지하는 61선이 있어서 반등을 주는 거고 또 위에는 뇌에 누르는 게 뭐야? 뇌를 찍어 누르는 게 21선이에요. 21선이 찍고 있으니까 21선까지 딱 찍으니까 어떻게 해요? 윗꼬리를 달고선 빠지는 거예요. 예. 이거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인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점점점 주가가 요렇게 요 61선하고 21선하고 점점점 이렇게 줄어들죠. 네. 요 폭이 이제 점점점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까지 나중에 좀 지나면 이제 둘이 만나요. 그 만날 때에 여기서 주가가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은 데드 크로스가 나옵니다.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은 추세가 하락 추세로 또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데드 크로스인 거예요. 데드 크로스. 61선, 21선 데드 크로스는 단기 이평선 뭐 5일선 데드 크로스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이건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횡보한 다음에는 올라줘야 에코프로의 상승력이 지속이 되는 거고 혹 빠진다고 합시다. 만약에 빠진다. 61선 밑으로 빠진다고 하면은 그 밑에 누가 있냐면은 중심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심선을 찍고 여기서 에코프로가 빠른 시간 안에 요 60일 위로 딱 복귀를 해주잖아요. 찍고 중심선을 찍고 61선 위로 복귀를 해주면은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주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게 바로 페이크예요. 특히 요 페이크가 나온 패턴이요. 저는 이거를 깨는 지지라고 부르는데 깨는 지지. 이 깨는 지지가 나오면 주가의 상승력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중심선을 차라리 찍어라.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 61선을 깨면 난리가 날 거예요. 61선 깼다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에코프로 떨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그럼 개미들도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요? 불안해서 팔아야 돼요. 혼자 판단해가지고 파는 개미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누가 잡느냐? 공매도 애들이 잡아요. 그거를. 왜냐? 공매도 애들은요. 리포트를 딱 써서 냈어요. 뭐라고 써서 냈어요? 45만 원 되면은 나는 살 거예요. 라고선 아주 공개적으로 공매도 세력들이 얘기를 했죠. 그 증권사 놈들이 리포트 써서 내보는 때 45만 원 적정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45만 원.
그럼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45만 원에서 나는 사겠다. 나는 45만 원이면 수익이니까 그다음부터는 45만 원에 사가지고선 반등 나오는 것으로 또 수익을 내겠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떨어졌다가 반등이 빠른 복귀가 나오면은 오히려 더 멋진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심선 하나는 여러분들도 꼭 설치를 해서 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항상 요 중심선 설정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것을 요 PC 버전, 노트북에도 깔아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버전, 요거는 이제 스마트폰 앱에다도 깔아서 하는 거고요. 요거를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것을 어떻게 받느냐?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에코프로라고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요 중심선 설정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한 요것만큼은 초보자도 정말 초보자도 보세요.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른 종목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얘가 중심선 위에 있느냐, 중심선보다도 아래에 있느냐, 이평선이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느냐, 유평선을 깼느냐, 최소 요것만 봐도 더 이상 초보자 티가 안 나요. 예. 자, 2분만 보면은 누구나 다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고 간단합니다. 알면 간단하고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도 언제까지 초보자겠습니까? 요거 설치 하나 해서 이제 주식 차트를 보시기 시작하면은 자, 초보 같은 그러한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주식의 VIP 회원님들만 드는 홍스에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기법이 있어요. 가장 사실 중심선 기법은 아주 그냥 너무 기본적인 거고 기초적인 거고 그렇지만 강력한 지지 라인을 나타낸다는 것을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기법들 중에서 요 간단하게 중심선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큰 수익을 낸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자, 크리스탈 신소재요. 크리스탈 신소재, 자, 여기 크리스탈 신소재 똑같은 차트인데 여기서 지금 2750원이 오면은 또 중심선 자리니까 2750원이 올 때 5월 18일 날 얘기를 했어요. 하루 전날 홍주식 VIP 회원님들만 보는 영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한 3, 40분짜리 영상을 내일 기법줄을 쫙 찍어요. 내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딱 찍어가지고 저녁 때 딱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가격에 걸어놓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가격에 오면 반등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가지고 또 떨어진다? 그럼 또 해라. 그래서 5월 25일 날도 딱 얘기를 하죠. 크리스탈 신소재 2,850원, 2,700원. 자, 5일선, 중심선 딱 분할 매수 들어가니까 그 다음날 24%짜리, 그 다음날까지 해가지고 30%짜리 반등이 나옵니다. 자, 이거예요, 이거. 그전에도 했어요, 그전에도. 삼화전자요. 삼화전자도 8,200원에서 사라. 그래서 요렇게 내렸을 때 이때예요, 그죠? 자, 8,200원 왔어요. 중심선이 8,200원이니까 8,200원이라고 한 거예요. 예, 딴 게 아니고.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날도 10% 반등 나오고, 계속 올라가가지고 또 상한가까지도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내일의 기법주 시간에도 중심선을 합니다. 자, 물론 중심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법의 자리에서 멋진 상승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소한 중심선만큼은 여러분들도 꼭 설치를 해서 보시라고 여기다가 문자에다가 에코프로라고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멋진 중심선 만드는 법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오면은 에코프로 BM은 아주 멋지게 지금 21선을 다 돌파해서 이렇게 지금 최근 다시 25만 원을 돌파하면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면은 2차전지 전체적인 종목들은 반등을 줍니다. 자, 바닥권에서 바닥 찍고선 지금 돌려서 올라가고 있죠. 에코프로 BM도 중심선보다도 위에 있으니까 중심선 근처까지 딱 왔다가 요 파란색 선 눌림목선에서 지금 반등을 요렇게 주고 있죠. 자, 이런 거예요. 중심선을 안 깨면은 언제든지 이게 눌림목 자리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역시 중심선 위에서의 또 반등을 계속해서 주면서 전고점 돌파를 한번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이제 21선 돌파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21선 돌파 이후에 21선 지지가 나오면은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다시 한번 다음 주에는 또 멋진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